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 수업으로 3차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안내 드린 대로 국회,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3차시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내용이 좀 많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제가 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잘 따라오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 그리고 행정부, 법원은 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견제와 균형에 의한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번 한 개념에 대해서 한 차시의 내용을 오프닝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와 정부와 법원의 이 종합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오프닝으로 만든 후 매 차시마다 동일하게 오프닝으로 넣어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조각조각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계속 반복해서 3차시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계속 숙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무튼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법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회예요. 그리고 행정부는 정부,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입법부, 국회, 행정부, 법원에 대해서 지읒을 통해서 각 권력기관이 무엇을 하는지를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국회가 형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법을 제정한 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그 형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정부의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의 검사가 그 법을 어긴 사람을 피의자 신분에서 기소하여 피고인 신분으로 만든 후에 법원은 그 사람에게 법관의 양심에 의거해서 그리고 법률에 의거해서 헌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린 후, 즉 법을 적용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다시 검사가 법원의 판결대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절차, 작동 원리에 의해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권력을 분립시켜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국회에 대해서 간단히 오프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국회입니다. 국회는 가장 간단히 정리해서 3263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63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면 국회를 먼저 개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3입니다. 지위. 국회의 지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두 번째, 입법기관이면서 세 번째, 국정을 통제하는 기관이더라. 자세한 내용은 필기강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것이고요. 종류 두 가지는 국회의원의 종류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를 253개로 조각을 내서 거기에서 선거를 해서 1등으로 선출된 사람을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뽑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각 정당의 지지도, 즉 정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나머지 47석을 비례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총선과는 다르게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독일의 방식을 일부 차용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거 관련 단원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 구성은 6가지를 잘 봐라. 이 6가지가 국회와 관련된 주요 요소 중에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있다는 것.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 두 번째, 원내 정당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 원외 정당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국회위원회가 상임위원회 17개와 그리고 특별위원회 2개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필기 강의에서.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배출한 정당에게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부여해서요. 여러 가지 권한과 그리고 재정적, 비재정적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있더라. 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다. 교섭단체. 국회의원 몇 명? 20인 이상. 그리고 본회의는 국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더라. 본회의에서의 어떤 의결에 관련된 정족수를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1년에 한 번의 정기회, 100일 이내에 하는 정기회가 있고요. 임시로 소집하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임시회가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의 권한 몇 가지? 3가지. 국회의 권한 3가지는 매우 중요하고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입법에 관한 권한. 법을 제정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그 절차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헌법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투표로 붙이기 전에 헌법안을 마련하기도 하는 그러한 입법 기능이 있고요. 더불어 조약에 대한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를 구함으로써 조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권한. 그런데 그 조약이 우리나라의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국정에 관한 권한은 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정부를 나아가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권한들을 담아놨다, 분류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그 권한을 분류했다라는 것 정확히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나요? 국회의 지휘3, 종류 2, 구성 6, 권한 3 이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행정부에 대해서 간단히 오프닝 안내 드릴게요. 행정부는 254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외우기 쉽게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죠? 254 썰렁합니다. 254는 대통령의 지위 2가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5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조직 4가지를 분류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대통령의 지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입법, 사법, 행정 그 위에 초월적인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지위, 원수로서의 지위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입법, 사법, 행정의 그 대등한 상태에서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책에서는 혹은 과거의 개념 분류에서는 그러한 2가지 지위에서 2가지의 권한으로 분류를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2가지 지위에 의해서 권한을 나누다 보니까 권한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5개의 권한으로 보통 분류를 다시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부의 지휘 감독의 권한, 그리고 대외 국가대표로서의 권한, 그리고 국정조정의 권한,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 마지막으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권한,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행정부의 조직을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주요 조직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수업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국무총리가 어떤 지위에 있고 국무총리에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의결 기구더라. 이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들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장이고 의장이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더라.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행정각부, 대통령이 뽑은 각부 장관들과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강요들, 그렇죠? 그런 강요들을 행정각부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2020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각부는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들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반드시 외워둘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뭐 교육부니 국방부니 기획재정부니 이런 부서들이 이렇게 18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8명의 장관, 특히나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장관이면서도 부총리를 겸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류해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필기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독 기구로서의 감사원이죠. 대통령 직속이면서 독립기구이더라. 이 감사원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행정부의 주요 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간단히 오프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렇죠. 사법부의 이 법원은 간단하게 3333 이렇게 숫자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는 5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5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5 외우기 쉽겠죠? 먼저 법원부터 보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그렇죠. 사법부는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 영화 해리포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마법부라든지 이런 쪽에 볼드모트가 어떻게든 포섭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결국 만들게 되죠.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정부의 권력과 그리고 그 밖에 이익집단, 기타 등등 언론까지도 법원을 끊임없이 포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법부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권이 독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어떤 독립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법원의 조직 3가지, 즉 지방법원, 그리고 지방법원의 유사한 지원들,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식으로 법원이 조직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신급제도라든지 그리고 공개재판주의, 그리고 증거재판주의와 같은 어떤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3가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급제도 1심, 2심, 3심처럼 재판, 판결, 그리고 다시 법원의 신급제도는 그 중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명령,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소할 수 있고, 즉 불복해서 상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더라.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상고라는 그런 개념들, 혹은 법원의 명령, 결정, 처분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항고와 재항고를 하는 것들, 이러한 신급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5글자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헌 정권 탄핵.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정당 해산심판,
권한, 재의심판,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이렇게 5가지를 한다는 거. 이거를 암기하기 쉽게 제가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위헌, 정권, 탄핵. 그럴싸하죠? 이렇게 외우시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개괄적인 권한을 일단은 머릿속에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정부,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누구나 다 아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 내용이 상당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개념들인데요. 이번 3차 시동안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따라오시면 아마도 이 3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고요. 그러한 3건에 대한 공부를 정확히 하면 결국은 우리 헌법의 한 3분의 2 정도를 정확히 공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헌법의 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 필기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